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역사학계 달변가, 또 충분한 미남, 한신대학교 김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 왜 시작부터 웃기시면서. 제가 이거 책을 정감록 하신다 그래서, 이건 칭찬이 아니라 진짜예요. 예. 진짜로. 그래, 정감록 얘기 나올 때 됐다. 그죠? 이 대한민국 이 개판. 그래서 예. 정감록이 또 나오는 거 보면 역시나 김진혁 교수님이 딱 짚을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 참 대단한 양반이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슬펐어요. 네. 정감록이 또 나오는. 아니, 저는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 뭐 할 거야 하고 이제 문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감독다 보냈더니 알싸하고 딱 그래서 이분도 느끼셨구나. 역시 빠른 분이다. 딱 보면서 이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또 이 얘기가 나오나. 글쎄 말입니다. 참 이 책을 이게 안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예전에 뭐 읽었던 책이고 이 저자 백승종 선생님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세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백승종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미시사. 예,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전체에 대한 역사적으로 이런 중심줄기로 나가는 그런 탁월한 이제 연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정감록과 관련된 이분의 글을 이제 예전에 한번 제 박사 논문 쓸 때 사실은 인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은 이제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아주 일찍부터 이제 정감록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해왔었고 사실 정조가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이 조선 정조 시대 이제 장룡영 연구인데 장룡영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를 만들 때 그 전에 이제 뭐 수기소라든가 장룡이라든가 이런 개인 경호부대를 만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조대에도 이 정감록을 가지고 역모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뭐 정조 시대는 그런 역모 사건 전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왕실 종친이었던 뭐 이율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리산 거사 뭐 이런 식으로 불렸던 뭐 문인방이라든가 이런 아주 다양한 세력들이 이 정감록을 가지고 이제 역모 사건을 꾀하게 되죠. 나름 혼란스러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조가 뭐 이렇게 크게 아량으로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다듬어주고 또 나름대로 용서도 해주고 이제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당시 이분이 책으로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분의 글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 정감록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이 정감록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 나오면서 이제 바로 좀 읽어봤죠. 어떤 내용일까 그랬더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내용을 좀 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감록 뭐 말은 많이 듣고 또 실제로 다 이제 정감록과 관련된 뭐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감록이 어떤 내용이고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었는지에 대한 노력과 또 이 정감록이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이제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치밀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이용해서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독자분들이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책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 핵심이 저는 역시 이 백승종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백승종 선생이 정감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나서 수도를 계룡산 신도안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이 책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왜 옮기려고 했느냐. 당시 조선 정부에 대한 지지가 없었거든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진실로 원하는 수도. 그것이 바로 계룡산 신도안이었거든요. 정말 이 백성들이 새로운 세상을 원했고 그런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바로 당시에 이제 이 씨들이 집권하고 있었던 조선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희석시키면서 아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계룡산 신도안으로의 첨도를 깊숙이 고민했거든요. 결국 이분은 이 사례를 통해서 바로 하층의 문화가 즉 백성들의 진실로 된 요구를 바로 상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감록의 이야기고 실제로 앞으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층의 문화가 기층에 원하는 것이 바로 상층들이 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실제로 정감록이 갖고 있는 그 꿈의 어떤 이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지금이 우리가 희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희망의 끈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희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 책에서.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백승종 선생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사실 이분이 독일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9시 이상을 못 버텨요. 너무 일찍 그 주무시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술 마시다가 한 8시 반 되면은 사라지셔. 그리고 문자가 도저히 졸려서 못 있겠다고. 그런 백승정 선생 그 술자리에서 처음에는 귀를 쫑긋이 듣고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막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게임도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 책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로 이 소위 말하는 계급성에 대해서 하층 우리가 기층의 문화가 우리가 비록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힘들이 알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바위를 이루어서 저 못된 세력들의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요즘 절실한 말씀인데. 그렇죠, 그죠? 아주 정말. 저는 뭐 며칠 전에 그냥 그 기자회견 보다가 그냥 이게 도대체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정말 재방송 기자회견이라 그러던데요. 그냥 제 아내는 저하고 따로 들었는데 제 아내는 40분 가까이 단 한마디의 세월호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국가 지도자냐.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말을 의도적으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럼요. 뭐가 있으니까 안 한 거겠죠.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우리가 꿈꾸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됐을 때 반드시 진실이 밝혀야죠.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책 이야기를 그러면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그 재미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정도령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그 정도령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정감록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예언서들이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언서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예언서에서 무슨 록, 실록 이렇게 하듯이 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유일하게 이 정감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신지 비사, 비기 참서, 도참, 옥룡 신서 이런 뜻이 다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은 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역사서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체 자체가 기존의 예언서와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남사고 비결이니 혹은 그 토종 비결이니 이런 내용들과 바로 이 정감록은 전혀 다른 형식으로 글이 전개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일기라든가 이런 식의 바로 사서 편찬과 같은 형식으로 글이 정리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진중한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 뛰어난 예언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 급에 있는 사람이 썼다는 뜻은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끝내 이 저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죠. 실제 왜 저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도 이 저자가 누군지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또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이 책에 대한 저자 논의가 왜 중요했냐면은 뭐 나중에 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제강점기의 그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독립운동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거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불온서적이. 아이 말도 못하게 불온서적이지 이거는 조선시대 내내 불온서적이고 지금 그 일제강점기에도 불온서적이고 지금도 불온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금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금서의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예전에 우리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 책의 저자가 다들 다른 사람 뭐 출판부 뭐 혹은 뭐 황석영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백기환 선생이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도로다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죠. 뭐 우리 전태일 열사 책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조영래 변호사가 썼다라고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랬죠. 예. 금서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바로 이 책이 이제 금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 정신 결국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시대는 결국 뭐겠어요? 해방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책이 계속해서 조선 민중들 사이에 유포가 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졌던 거죠. 불안하고. 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허무맹랑한 그런 소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밝히지는 못했죠.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이야기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감이 쓴 참의서다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것은 이제 후대에 가령 이제 원불교를 창시했던 소태산 박중빈이라든가 아니면 증산 강일순이라든가 또 동학의 수은 최재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책을 다 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감록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동학이라든가 혹은 뭐 증산교, 원불교, 수은교 뭐 다 들어가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19세기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던 신흥 종교들 그 수천 개의 신흥 종교들의 이 바이블은 정감록이다. 원본은 이렇게 이야기. 정감록. 그럼요. 이 원본은 이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정감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실제 우리 그 백승종 선생이 조사를 해보니까 광해 임금대에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 이제 탄압받아서 결국은 쫓겨나게 됐는데 당시에 많은 그 관리들이 이 정감을 갖다가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 임금이 엄청나게 옹호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확증이 존재한다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전 시기에 정여립 이 이제 정 씨가 도대체 누구냐 정도령이 누구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정여립이 분명히 그 대동계 사건 정감록을 가지고서 새로운 세상 꿈꾸다가 바로 죽도에서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이야 뭐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정여립 선생이 자살했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정여립 선생의 죽음하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당시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감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감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광해 임금대의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가능성들은 뭐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수은이라든가 혹은 뭐 소태산 혹은 증산이 이야기했던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참의서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은 예언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예언서냐? 바로 혁명에 대한 예언서죠. 바로 그 전에 기득권층이 아닌 후천 개벽의 시대가 열려서 바로 백성들에 의해서 참다운 용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들이 원하는 참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감록에는 실제로 아주 재미난 게 정도령이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정진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사실 이 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적 용어거든요. 네. 도교적.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제 도교에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원래 옛날 사상은 유불선 합일 사상이거든요. 네. 유교, 불교, 도교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합쳐졌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은 최치원이에요. 예, 네. 최치원이 유불선 합의를 갖고 있다. 사실은 그 고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뭐 돌아가셨다기보다도 저는 가야산에서 이제 승천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고은 이후에 유교, 불교, 도교가 쪼개져 버렸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제 다시 그 뒤에 수훈이라든가 증산 뭐 이런 사람들, 김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 유불선을 갖다 하나로 합쳐서 그 옛날 고유의 낭가 사상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이때 당시에 그런 깨달으니 즉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 그리고 또 유교에서도 공자와 같은 성인 이런 사람들을 당시 도교에서는 진인이라고 했는데 진인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참진짜 참다운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다운 사람. 그런 참다운 사람이 만든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진인,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전과 읍자 합쳐서 전읍, 그래서 그걸 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다른 표현으로 음은 정이잖아. 한자가 바를 정자를 갖다가 바를 정자로 쓰지 않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런 정자로 써서 바른 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정진인 즉 정도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쉽게 이제 먹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도령 일종의 애칭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정도령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 대선에서도 우리 정도령 출마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주영 회장. 그래서 정주영 회장 다음에 또 그 아드님이 정도령 하겠다고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진짜 정도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이 책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러면 당시에 이 바를 정자를 대신한 이 정자를 왜 썼을까? 왜 썼을까 도대체? 수많은 성씨 중에 왜 하필이면 정씨였을까? 우리 전영관의 전씨도 아니고 저 김준혁의 김씨도 아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김의 김씨인데 우리 400만 넘거든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 좀 먹히는데 왜 이 정씨를 썼을까? 그것이 바로 오랜 민중들에 있어서 백성들에 있어서 영혼의 꿈을 담은 사람들의 그런 한을 갖다가 나타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그죠. 비운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정몽주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새끼 저거 잘 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눈물을 막 대성통곡하면서 흘릴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분의 아버지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시골 초등학교였지만 전교 회장이어가지고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이끌고 경기 도청에 있는 분향소까지 분향소 걸어서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제자들 걸어갔죠. 1시간 넘게 걸어가고 그 앞에서 뭐 하는데 막 여자들 막 울고 그러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싫어해가지고 눈물이 안 났어요.
왜?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네. 제가 그 와중에 제가 봉화까지 가고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고 자발적인 눈물이죠. 한 달 동안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아예 입안이 다 헐고 막 몸에서 기력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바로 한을 갖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끝없는 그런 그리움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비운의 인물 정몽주였던 거죠. 정몽주가 당시에 선주교에서 그 조영규의 쇠도리깨에 맞아서 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흘렸던 피자리 위에서 그 돌 다리 위에서 대나무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단순하게 실제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당시 고려 백성들 그 후대 조선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몽주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충절의 인물이거든요. 위안을 받기도 했겠어요. 그럼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정몽주. 거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여립.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대동세상을 꿈꿨던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양반 사대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중인 따로 존재하지 않고 천민, 노비 따로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다 동등한 그런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이것이 바로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꿈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호남 일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여립을 대스승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 대동계를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가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이 당시에 조선 정부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누가 자살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런 정여립. 그 뒤에 정일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정일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또 역시 이인좌와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이인좌라고 하는 사람이 영조정간에 난을 일으켜가지고 영조가 탕평군주고 막 개혁군주고 하기 때문에 영조를 대항해서 일어난 난이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실 역사 왜곡이 되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인자는 당시에 그 지역 충청도 이 일대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대유학자였거든요. 이 사람 키가 5척 단구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전봉준하고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불로 받들 정도로다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단순하게 이 사람 정일양하고 이인자하고 권력을 얻어서 이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흔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인물인데 이 정일양이라는 인물도 결국 정감독을 이야기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 거기에 또 하나 정도전 조선왕조의 설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권력욕에 가득했던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죽었던 만약에 정도전이 더 살아서 소위 말하는 신권에 의한 총재 정치를 구현해 갖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나라 건설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을 하기에 모든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죠. 처음에 틀을 그렇게 잡았다면. 그렇죠. 결국은 이런 백성들 사이에서 비운의 인물들 정치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정감록에서는 바로 정진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런 분석이 거의 맞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바로 이런 그 정감록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씨, 정감록, 정도령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런데 뭐 아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은 그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천주교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이 진이라고 하는 말 하는 때문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이 사람을 당시에 저 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실, 진. 그리고 맨 트루먼 사람 인 그래서 진인이 트루먼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트루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방 이후에 6.25 때 또 이걸 인용해서 정부 사람들이 써먹고 그랬죠. 트루먼. 진인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도대체. 자,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페이스트리라는 빵 아시죠? 겹겹이 얇은 층입니다. 겉으로부터 속까지 조금씩 맛이 다릅니다. 이 점이 이제 양파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요. 역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이야 물론 있지만 다양한 층들의 총합이 역사겠다 싶거든요. 퇴적의 개념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오류들이 역사라는 지층을 이룬 겁니다. 역사학자는 이제 발굴자가 됩니다. 고고학자는 유물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역사학자는 문헌을 통해 희미한 추론을 구체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감록을 통해 우리는 예감을 얻기도 하고 예언이 허망한 것이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당대에는 폐해도 많았다죠. 정감록에 따라 피난도 다녔으니 말입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혹세무민이라는 지도층이 많습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리라고 목소리에 힘주는 거 말고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의문을 멈추지 말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데 진정 개인과 집단의 욕망을 감춘 건 아닌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성은 이 주권이 없는 왕정하의 대중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권을 가진 민중이기에 혹시 무민에 휘둘리면 후세에는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기록될 겁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결과는 다 함께 견뎌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발굴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